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베로나.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인터밀란이나 이제 베로나나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라우타로가 계속해서 좀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좀 라우타로의 좀 출전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홈팀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 극강의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상대로 컵 경기에서 뭐 진 거를 제외하면은 최고 뭐 인터밀란이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계속 리그에서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터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째 이제 승리한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강등권과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 또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상황 및 좀 성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인터밀란이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템포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인터밀란이 많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베로나 상대로도 좀 중원을 좀 잘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도 좀 특히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간략하게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인터밀란이 우세하고,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모두 인터밀란이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좀 많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뭐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인터밀란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승,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 요거는 마이너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더를 이제 보는 입장은 좀 베로나의 약간 좀 득점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로나가 좀 득점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3.5 기준은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터밀란과 이제 베로나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노네 칼투 대 이제 몬차. 자, 우선 이제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뭐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팀인 이제 유벤투스와 라치오 상대로 이제 좀 연달아 패배를 거두면서 현재 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연패 중으로 좀 흐름은 좋지 못해요. 그런 약간 좀 프로시노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몬차도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긴 했지만 최근 좀 유독 승이 없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이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 약간 좀 공격 사이클이 좀 많이 식은 그런 좀 몬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최근 뭐 양 팀 다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만났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는 점유율 면에서는 몬차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몬차의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프로시노네 상대로 좀 공격에서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좀 다소 의문이에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프로시노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좀 폭발력을 어느 정도 겸비한 팀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치는 그래도 프로시노네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 상황에서 이제 골가뭄에 시달린 그런 원정 몬차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프로시론의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로시론의 이제 8초 이제 좀 프랜승 사이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5 기준으로 이거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가 있네요. 그래서 프로시론의 8초 프랜승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저득점 라인 네,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솔로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일단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핵심 윙어인 지금 니콜라스 군잘레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컵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솔로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전들 관리는 좀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여전히 지금 뭐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확실히 좀 계속해서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사솔로의 그런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지금 네,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고 안정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양팀 다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일단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뭐 피오렌티나가 아무래도 점유율은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침투에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 피오렌티나가 좀 침투 위주로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솔로도 현재 뭐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빠르게 공격을 이제 좀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역습 전개도 좋다 보니까 충분히 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더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사이드.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핵무드죠. 그리고 이거 언오바는 네,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솔로도 충분히 지금 홈에서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리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FA컵 경기도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미럴 대 이제 레스터시티 FA컵 3라운드. 자, 일단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은디디 그리고 이에아나초 그리고 이제 다카 등 주요 선수들의 어느 정도 결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특히 이제 공격진에서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지금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뭐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위권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뭐 미럴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근처까지 갔었는데 최근 좀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성적도 같이 지금 수직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랑 같이 또 이제 또 순위까지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제 높아진 그런 미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스터 역시 연승 중으로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내에서 단독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위인 입스위치와 승점 10점 차로 굉장히 좀 차이를 좀 많이 벌리는 그런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컵 경기에서도 좀 더 집중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컵 경기다 보니까 이 두 팀의 약간 라인업 변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지금 미럴과 달리 레스터가 지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라인업에서 굉장히 좀 집중할 만한 그런 선발 라인업을 좀 기용할 팀을 레스터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라인업 약간 예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물론 뭐 이제 미럴도 최근 수비가 좋아지면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현재 지금 레스터 시티 상대로는 많이 좀 벅찰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컵 경기라는 점 빼고는 그래도 좀 레스터가 나빠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레스터 시티 승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언어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시티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대 본머스. 죄송합니다. 최근 또 다시 또 감기가 좀 심해져가지고 오늘 뭐 이제 좀 약을 좀 처방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나을 기미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약간 좀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하고 좀 기침이 나와도 약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뭐 공격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카디프 상대로 지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좀 흐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리그 내에서는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한두 달 전에 좀 연승 흐름을 탔던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이제 없고, 다시 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는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계속해서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QPR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이스가 좋다가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현재 좀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흐름이 좋았다가 좀 직전 경기에서 끊긴 그런 본머스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경기 양상을 이것도 봤을 때, 자, 일단 뭐 본머스가 이제 전반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경기를 더 조율할 수 있는 팀은 본머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서 좀 빠르게 공격을 좀 전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역시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최근 이제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측면에서도 지금 크로스 비중이 많아지면서 좀 측면 공격 역시 좀 잘 안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좀 공격이 안 풀리는 팀의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네. 롱볼 비중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좀 측면에서도 거의 좀 이제 잘 안 되니까 좀 무시성 크로스 위주로 좀 올리면서 어느 정도 좀 기회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득점도 굉장히 쉽게 안 나고 있는 그런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래도 이번에 뭐 QPR이 조금 더 약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본머스 자체가 좀 라인이 많이 올라간 그런 좀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 보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 본머스가 이제 정배를 받았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배당도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1.3대를 받았는데, 자 하지만 지금 뭐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지금 본머스 폼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조직력도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약간 납득할 만한 그런 좀 정배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뭘 지금 컵 경기가 아니라 이제 리그 경기에서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로테이션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면은 좀 QPR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본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본머스 승. 그다음에 요거는 2.5 기준은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은 오버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머스 승, 어느 봤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이제 프레스턴 경기.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쿠렐라, 그리고 이제 리스 제임스, 그리고 이제 주적 골키퍼의 로버트 산체스, 그리고 지금 니콜라스 잭슨까지 좀 최근에 좀 이제 국대 차출로 되면서 현재 좀 부상이나 좀 국대 차출로 인해 좀 결장자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공격이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이제 전개나 좀 득점력 면에서는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최근 계속 어느 정도 좀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첼시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팀 역시 이제 하위권 팀답게 기본적으로 좀 롱볼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빌드업이나 전개가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공격에서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첼시가 이제 2부 리그 이제 중위권 팀과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선수 개개인의 체급 차이도 커 아무래도 경기력에서도 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좀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첼시가 어느 정도 좀 무난히 좀 가져가는 경기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첼시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뭐 1엔디 기준도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3.5 기준에 굳이 본다고 하면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프레스턴이 과연 좀 첼시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어느 바가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쵸. 아무래도 득점을 약간 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 승,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경기는 2부 리그 팀들의 이제 대결이죠.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카디프 시티.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퇴장당한 헐시티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승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좀 최근에 이제 리그 꼴찌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자, 다만 뭐 리그 꼴찌에서 벗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강등권이 세필드 웬즈데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디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적을 정도로 즉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보다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카디프 시티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이제 2주 전쯤에 좀 한번 맞붙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세필드 웬즈데이가 카디프 시티 상대로 득점 기회를 더 만들었긴 했지만 기회를 좀 잘 못 살렸고,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득점 기회는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또 여전히 지금 골 결정력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득점에서의 약간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카디프 시티 상대로 좀처럼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세필드보다는 카디프 사이드 볼게요. 카디프 시티 프랜스. 네. 그 대신에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네, 요거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디프 시티 프랜스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미드즈브러 대 이제 에스턴 빌라 경기. 자, 일단 지금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주전 골키퍼 포함 여전히 지금 수비진부터 이제 공격진까지 전체적으로 좀 결장자가 많으며 전력이 지금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부상도 부상인데 어느 정도 이제 국대 차출된 선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이전보다 결장자가 지금 많아졌어요. 네. 그만큼 좀 굉장히 좀 타격이 큰 그런 미드즈브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네. 자, 일단 이제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이제 수비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3, 4일 간격으로 8경기 연속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일단 뭐 지금 미드즈버러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뎁스도 지금 많이 얇은 상태죠. 네. 그런 약간 좀 상태에서 일정까지 빡빡하니까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벌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작년 좀 마무리를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일주일 가량 이제 쉬고 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드즈브러에 비해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좋은 그런 에스턴 빌라라고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그리고 좀 최근 좀 공격 흐름도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뭐 지금 빌라가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좋지가 않아요.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미드즈브러랑은 체급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는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빌라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쵸. 게다가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쉰 빌라와 달리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또 4일 쉬고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 면에서도 이제 빌라에 비해 많이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해서 연달아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지금 미드즈브러기 때문에 피로 누적도 지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빌라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에스턴 빌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에스턴 빌라 승.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파델레이 한 경기. 알라베스 대 이제 레알 베티스. 코파델레이 32강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베티스 역시 좀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알라베스 일단 좀 최근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무승부를 뭐 거뒀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소시에다드 선수 한 명이 전반에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라베스가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좀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후반 막판에 이제 좀 동점골을 허용하며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한 명 퇴장 당한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대등하게 좀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그런 알라베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티스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역전패를 당했고 이제 현재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지금 네,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컵 경기에서 맞붙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알라베스가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티스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공수적인 이런 밸런스 또한 베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알라베스 상대로 나름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흐름이나 뭐 경기력도 지금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베티스 상대로도 솔직히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많이 어려워 보여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베티스 상대로 이제 최근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상성상 좀 많이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면은 베티스 사이드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분석해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베티스 사이드, 네,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베티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코파델레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한 3개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네, 친선전 경기 먼저 봤을 때 이제 한국 대 이제 이라크.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한국 승 사이드 보고, 네, 어느 바는데 본다고 하면은 요거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 승에 이제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친선 경기죠. 아랍에미리트 대 이제 오만. 네,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만 사이드 볼게요. 오만 프랜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잡이 하는 경기. 그리고 이제 언어바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A컵 뭐 한 경기 굳이 더 본다고 하면은 그중에 헐시티랑 이제 범영시티 경기. 여기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헐시티 사이드. 그리고 언어바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친선 경기까지 포함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좀 분석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좀 상태가 약간 안 좋았는데 그래도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아무튼 좀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